여러분, 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다고 하죠. 불장이라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시점에 정부는 어제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론 수도권에서 대출 최대 6억만 됩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연봉 2억이어도 6억밖에 못 빌립니다. 실거주 목적이면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6억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LTV와 DSR입니다. 먼저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에요. 즉 집값의 몇 %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인데 LTV가 30%라면 최대 3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7억은 내 돈으로 준비해야 하죠. 그러니까 최대 6억까지 가능하다고 해도 LTV 때문에 3억밖에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음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내 소득 대비 대출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이미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천만 원 나누기 5천만 원 곱하기 100하면 DSR 상한선이 나오죠. 정부가 허용하는 DSR 상한선이 40%라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결국 이 기준에 걸리면 6억이 아니라 4억 정도밖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LTV에 걸리면 3억이 될 수 있고요. DSR에 걸리면 4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조건 중 더 낮은 금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최대 6억은 어디까지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대출로는 강남 아파트 못 사게 되는 것이죠. 갭 투자도 끝났습니다. 그럼 남은 건 실수요자뿐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인 나는 지금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 내용과 영향,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런 핵심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한 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6억 이내 매수 전략, 지금이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43% 급등, 2017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죠.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불장, 패닉바잉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가 경신되고 있고 마용성 등 주요 지역도 덩달아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집값이 다시 오를까요? 첫째,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 때문입니다. 올해 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 확대는 곧 집값 재상승이라는 기대 심리가 형성됐죠. 둘째, 정부 규제 해제 후 되살아난 투자 심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기대감이 강남권 수요를 자극했고 매수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셋째, 공급 불안 심리입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고 청약 경쟁률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사두면 오른다는 믿음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부가 내던진 건 역대급 대출 규제 카드였습니다. 바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입니다. 이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20억짜리 집을 살 경우 6억 이상 빌릴 수 없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14억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죠. 이 말은 이제 현금 부자만 강남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막히면 시장은 필연적으로 양극화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에 발표된 핵심 정책, 대체 뭐가 달라졌는지를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수도권 주담대. 이제 최대 6억까지만 나옵니다. 그동안은 연봉 2억이면 13억, 14억까지도 가능했지만 이제 그런 계산은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20억짜리 집을 사려면 14억은 현금으로 들고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다주택자, 갭투자자는요. 이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두 채 이상 가진 분이 추가 매수, 대출 안 나옵니다. 한 채 가진 분도 기존 집을 안 팔고 사면 역시 대출 안 됩니다. 단 6개월 내 처분 조건이 따릅니다. 갭투자용으로 전세대출 끼고 사는 거요. 이제 그 자체가 금지됩니다. 세 번째는 실수요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생애 최초 주택 구입도 기존엔 LTV 80%까지 가능했는데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은 70%로 줄었어요. 디딤돌,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도 최대 1억까지 한도 축소됐습니다. 네 번째, 전세대출, 신용대출까지 전방위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90%에서 80%로 낮아졌고 생활안정용 주담대는 최대 1억,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는 7월부터는 DSR 3단계가 본격 도입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금리도 더 엄격하게 따져서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수천만 원씩 더 줄어듭니다. 연봉 1억인 사람도 지금보다 2, 3천만 원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선 그 2, 3천만 원이 매우 큰 돈인데 말이죠. 정리하자면 정부는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출 끼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앞으론 실수요, 그 중에서도 현금 동원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시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궁금한 질문. 이 대출 규제 도대체 누구한테 유리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주택자, 특히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찾고 있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우선 주담대 한도는 6억 원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서울에서도 도심을 살짝 벗어나거나 수도권에서도 대형 단지를 벗어나면 매매가가 6, 7억 수준인 단지가 많아요. 즉 대출 한도 내에서 충분히 매입 가능한 가격대란 말이죠. 여기에 LTV도 7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자기 자본만 준비된다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반대로 누가 불리할까요? 당연히 고가 아파트를 노리는 분들입니다. 강남 3구, 마용성 같은 지역은 대부분 15억 이상이죠. 그럼에도 대출은 6억까지만 되기 때문에 결국 현금 10억 이상이 없다면 접근 자체가 힘듭니다. 또 하나, 갭 투자는 이제 거의 봉쇄됐어요. 전세 대출도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께는 지금이 차분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매매가 6, 7억 이하 단지에 집중하세요. 평수를 조금 줄이고 교통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훌륭한 입지로 전략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지하철역 도보권, 초등학교 인접, 생활 편의 시설 많은 실거주형 구축 아파트 위주로 보세요. 두 번째, 자금 계획 철저히 세우기입니다. LTV 70% 기준 7억 아파트면 대출은 4억 9천, 나머지 2억 1천만 원은 자기 자본으로 준비돼야 합니다. 모자라면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도 적극 활용하세요. 세 번째, 전세로 입주 후 매매 전환도 방법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를 노려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진입 전략을 세우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은 어떻게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느냐가 아니라 그 6억을 어디에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이번 정책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틈새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택자는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시장 언뜻 보면 살아나는 것 같죠. 뉴스엔 신고가 거래, 서울 패닉바잉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상승은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하나로 움직이는 거래들입니다. 실제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고 일부 고가 단지만 부풀려져서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은 3년 후 내가 이 집을 다시 팔 수 있을까? 이걸 반드시 고민하셔야 합니다. 갭투자 기반 시장은 이미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전세 대출도 막혔고 보증 비율도 줄었고 대출 받아서 갭을 노리는 방식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혹시 이런 매물, 즉 누군가 갭으로 끌어안고 있던 매물을 무주택자가 실거주 겸 매입하려 한다면 큰 위험이 생깁니다. 첫째, 그 집은 실거주 전입이 어렵거나 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입주하려면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계약 해지를 위한 위약금이나 이사비를 보전해줘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둘째, 가격이 고점에 형성된 매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 다시 팔려고 할 때 하락기에서 매수자를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자인 내가 실거주도 못하고 팔려고 해도 못 파는 상황. 이게 바로 마지막 폭탄을 떠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비성적 기대가 남아있는 일부 수요와 거래가 절실한 매도자의 심리가 뒤섞여 있는 과도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실수요자는 지금 사야 하느냐? 보다는 지금 사도 되느냐? 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실전 전략 들어갑니다. 무주택자분들 지금 뭐부터 해야 할까요? 첫째, 중저가 실매물부터 공략하세요. 지금은 비싼 거 사면 오른다는 시대 아닙니다.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집, 그게 기회입니다. 서울에선 6억에서 7억대 매물 여전히 많습니다. 노원, 구로, 관악, 동작처럼 실거주 인프라 갖춘 지역들 충분히 매물 찾을 수 있어요. 특히 구축 아파트지만 역세권, 학군, 생활 인프라 갖춘 곳이라면 금리 높은 지금에도 실거주 매수자들이 선호합니다. 둘째, 자금 계획 정말 철저히 짜셔야 합니다. 요즘은 대출도 함부로 안 나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7억짜리 아파트 산다? LTV 70%면 대출은 4억 9천만 원, 자기 자본 2억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 돈 안 되면요? 보금자리론, 디딤돌같이 정책 대출 활용해야죠. 단, 조건 잘 확인하고 사전 상담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얼마까지 살 수 있지? 이 질문 계약 전에 끝내야 합니다. 셋째, 전세 먼저 살고 매수는 나중에 하는 이런 전략도 충분히 통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율 높은 단지로 먼저 들어갑니다. 6개월 실거주 요건 채우고
그 사이 시세 확인하면서 진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죠. 집주인이 급하게 내놓은 매물엔 전세로 거주한 내가 우선 협상자가 되기도 해요. 정리하면 매매는 중저가, 실거주 단지 중심으로 대출 한도 내에서 자금 설계 철저하게 하시고 전세로 진입해서 시장 흐름을 보며 매수 타이밍 조정하는 것, 이 세 가지 전략만 지키면 지금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무주택 실수요자는 현명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진짜 내 집 마련 전략을 다시 짤 타이밍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출을 쪼이고 시장은 과열과 조정 사이를 오가고 있죠. 이럴수록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더욱 냉정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서울에서도 교통 인프라 좋고 학군 우수하고 생활 편의시설 잘 갖춰진 중소형 대단지 아파트, 지금도 실거주 중심으로 접근 가능한 곳 많습니다. 이런 곳들은 향후 전세 수요도 탄탄하고 시장 반등기엔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팩트 기반 전략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인 지역이 있으신가요? 이 시기에 집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지역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데이터로 움직이는 시장, 저와 함께 분석해 보시죠. 지역명 등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분석과 실전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무물이었습니다.